자, 서학개미 투자자 여러분, 혹시 이런 회사 상상해 보셨나요? 매달 병원 가서 고통스럽게 맞아야 했던 주사를요, 그냥 매일 먹는 알약 하나로 바꿔버린 회사 말입니다. 바로 이 회사, 크리네틱스 파마슈티컬스가 최근에 FDA 승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면서 월가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회사를 주목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 바로 바이오 기술의 돌파구부터 시작해서요, 주사를 알약으로 바꾼 핵심 기술이 뭔지, 그리고 크리네틱스라는 회사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돈의 흐름을 추적해보고 이 회사의 미래 먹거리, 즉 파이프라인은 어떤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큰 그림에서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크리네틱스라는 회사를 분석할 때 사실 이 뉴스 하나에서 모든 게 시작되고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바로 2025년 9월 25일입니다. 크리네틱스의 첫 번째 신약 팔투소타인이 드디어 FDA의 최종 승인을 받은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말단 비대증이라고 성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서 몸의 끝부분이 계속 커지는 희귀 질환이 있거든요. 이 병을 앓는 환자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치료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신호탄인 셈입니다. 시장의 반응요? 와, 이건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FDA 승인 소식이 딱 뜨자마자 주가가 하루 만에 20% 넘게 그냥 수직 상승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좋은 소식이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이 신약의 가치, 그리고 이 회사의 미래에 얼마나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지를 그냥 돈으로 보여준 거죠. 아주 명확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신약 승인이 한두 번도 아니고 왜 유독 이 약의 승인이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는 걸까요? 단순히 신약이 하나 더 나왔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 환자들은요, 매달 병원에 가서 정말 아프고 번거로운 주사를 맞아야만 했어요. 상상만 해도 힘들죠. 근데 팔투소타인은 이 모든 과정을 그냥 하루 하나를 먹는 걸로 끝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좀 편해졌다 수준이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말 그대로 치료의 혁명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혁신을 현실로 만들어낸 회사, 크리네틱스,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크리네틱스는요, 2008년에 세워졌는데 처음부터 목표가 아주 명확하고 한결같았습니다. 주사로만 치료하던 내분비 질환, 우리가 먹는 알약으로 바꿔 보이겠다. 바로 이거였죠. 우리 몸속 세포에 있는 수많은 스위치 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스위치만 딱 골라서 켜고 끄는 그런 아주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 여정을 보면 정말 끈기가 대단합니다. 2008년에 회사를 세우고 딱 10년 만인 2018년에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총알, 즉 자금을 확보했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수년간의 힘든 임상시험을 거쳐서 마침내 2025년 회사의 운명을 바꿀 이 역사적인 첫 신약 승인을 받아낸 겁니다. 정말 길고 집요한 여정이었어요. 자,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바로 돈 얘기를 해봐야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회사가 재정적으로 불어나면 말짱 꽝이잖아요. 크리네틱스의 재무 상태,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이겁니다. 현금.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손에 쥐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아직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인 바이오 기업한테 현금은 그냥 피, 생명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정도 현금이면 정말 든든한 거죠. 이 12억 달러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걸 현금 활주로, 즉 캐시 런웨이라고 부르는데 이 돈으로 앞으로 최소 4년, 그러니까 2029년까지는 외부에서 돈을 더 끌어오지 않고도 회사를 충분히 운영하고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약 이제 막 출시해서 마케팅에 돈 써야지, 다른 약도 개발해야지, 돈 들어갈 곳이 많잖아요.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재무 비율을 좀 더 깊게 한번 뜯어볼까요? 이걸 보면 회사의 체질을 알 수 있거든요.
먼저 PE는 마이너스. 이건 뭐 아직 돈을 버는 회사는 아니라는 뜻이니까 당연하죠. R&D에 돈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겁니다. 부채 비율이 0.05. 이건 사실상 빚이 거의 없는 완전 클린한 회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베타값 보세요. 0.28. 와, 엄청 낮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장 전체가 막 폭풍우처럼 흔들려도 이 주식은 상대적으로 잔잔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아직 돈은 못 벌지만 재무적으로는 정말 튼튼하고 안정적인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월가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탑티어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평균 목표 주가를 보면요. 현재 주가보다 거의 4배나 높은 143달러예요. FDA 승인 이후에 너도 나도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높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리 대단한 기업이라도 약 하나만 가지고는 롱런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크리네틱스가 첫 번째 성공작인 팔투소 타임 말고 미래를 위해 또 어떤 카드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파이프라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장 다음 타자로 기대되는 선수가 바로 아투멜란트라는 약입니다. 이게 또 두 가지 다른 희귀 내분비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임상의 마지막 관문인 3상을 진행 중이거든요. 빠르면 올해 말에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까지 성공한다? 그럼 크리네틱스는 두 번째 블록버스터를 손에 쥐게 되는 거고 주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뒤를 이을 후보들도 아주 든든해요. 다른 여러 희귀질환 치료제는 물론이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죠. 바로 먹는 당뇨, 비만 치료제, 즉 경구용 GLP-1 개발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이 꽉 찬 파이프라인을 보면 크리네틱스가 그냥 한 번에 성공에 만족할 회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크리네틱스라는 회사의 전체적인 그림, 즉 빅픽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석을 통해 얻어가야 할 핵심이 과연 뭘까요? 크리네틱스는 세계를 선도하는 내분비약 전문 제약사가 되겠다는 아주 명확하고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FDA 승인은요, 그 비전을 향한 가장 거대하고 중요한 첫걸음을 성공적으로 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냥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딱 정리를 해보면 이건 전형적인 바이오텍 투자의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한쪽에는 시장 최초의 먹는 약, 빵빵한 현금, 그리고 유망한 후속 파이프라인이라는 엄청난 기회가 있죠. 하지만 반대쪽에는 이 좋은 약을 시장에 잘 파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이 상업화의 어려움, 그리고 노바티스 같은 기존의 거대 제약사들과의 경쟁, 또 앞으로 있을 다른 임상들이 실패할 수 있다는 본질적인 리스크,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크리네틱스라는 회사를 보는 관점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들이 만든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수십 년간 고통스러운 주사에만 의존해야 했던 수많은 희귀 내분비 질환 환자들의 치료 패러다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크리네틱스에 대한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